안녕하세요. 건강정보 큐레이터 수정입니다. 오늘은 물로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책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이 건강에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는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각종 염증성 질환, 고혈압 등의 물이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하루 3잔에서 4잔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아무 맛이 안 나는 물을 마시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차나 음료를 물 대신 마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서는 하루에 꾸준히 8잔 이상을 마시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물이 몸에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해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더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처방받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기도 하고 별로 몸에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더 잔병 치레가 많아져서 힘들었거든요. 이 책의 저자인 F. 벤맨 갤리지 박사님은 물의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주장하고 이 개념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이분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요. 이란에서 태어나셨고 런던대학교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이란으로 귀국한 후에는 병원과 의료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에 이란 혁명의 정치범이 돼서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2년 7개월을 복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궤양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료 수감자에게 물 2잔을 처방한 것을 계기로 3,000명의 수감자들의 각종 통증을 단지 물과 소금으로만 치료했다고 합니다. 1982년 석방돼서 미국으로 건너가 단손의학재단에서 탈수가 인체에 끼치는 효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 결과들을 단손의학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라디오와 TV에 출연해서 물의 치유력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치료까지 된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제 과거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제가 겪은 증상들이 물이 부족해서 생긴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소에 물을 진짜 잘 안 마셨거든요. 주로 커피를 마시고 차 종류로 갈증을 해소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염증성 질환을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물도 잘 마시고 비타민 등 영양제도 잘 챙겨 먹어서 잔병 치레가 없어졌습니다. 영양제만 잘 챙겨 먹어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지만 그래도 몸의 염증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염증으로 인한 피로감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심해져서 약을 먹었으니까요. 이 책에는 물 마시는 방법과 소금을 같이 먹으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 여러 치료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유방암을 완치한 여성의사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방암에서 해방된 데이 박사님 편입니다. 데이 박사님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15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정형외과 학부의 부교수이자 부회장이셨고 미국과 유럽의 상위 의료기관에서 많은 강의를 했으며 소위 잘나가는 주류 의사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실 때 유방암에 걸리셨습니다. 이때 데이 박사님은 보통의 암 환자들에게 하는 치료 방법을 자기에게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치료라는 방법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이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치료받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랬다고 해요. 데이 박사님의 유방의 종양이 오렌지 크기만큼 자라서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은 쓰지 않았고 그 대신 식이요법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름 자연 치유 방법을 선택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점점 더 퍼져서 몸이 아주 많이 쇠약해졌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라는 벤맨 갤러 박사님의 책을 권했고 그 책을 읽고 물을 바로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아셨다고 해요. 물이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데이 박사가 생각한 건 물 대신 마신 커피가 암의 발달을 도왔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데이 박사님이 하신 일은 식단에 물을 추가한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물을 매일 자주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고 암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8개월이 걸렸으며 그 뒤로 10년 동안 암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후로 데이 박사님은 물이 암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먹고 있는 음식이나 약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물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유방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은 탈수로 보고 있습니다. 탈수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면역 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고 산성화된 몸의 암 성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 맹겔러 박사님은 미네랄 천연 소금과 함께 섭취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핑크솔트를 물을 마시고 조금씩 먹고 있는데요. 이 소금을 같이 먹으니까 물 마시기가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링거 주사 한 번쯤은 맞아보셨지요? 몸에서 열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생린 식염수와 다른 약물들을 병원에서 놔줍니다. 그러면 열도 빠르게 내려가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런 방법을 가정에서 수시로 마신다는 거니까 안 할 이유는 없겠죠? 특히 자라는 아이들은 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천식이나 비염이 있는 아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에게 특히 더 물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 천식이 있는 아이의 치료 사례도 있으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물을 얼마나 마시고 소금은 얼마나 먹으면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요? 대략 물은 하루에 8잔에서 10잔 약 2리터 정도를 마시고 미네랄 소금은 약 3g을 먹어야 합니다. 물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 작은 티스푼에 소금 4분의 1 정도를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는 소금과 물을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느끼면 식사 중에도 언제든지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늦은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그냥 수시로 물을 마시면 됩니다. 단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주세요. 그리고 물과 소금 둘 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에 안내드린 대로 적정량을 섭취해주세요. 소금은 가공소금 말고 꼭 미네랄 천연소금으로 드셔주세요. 핑크솔트 같은 미네랄 소금을 추천합니다. 이 미네랄 소금의 효능은 내용이 길어서요. 다음 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손에 물을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바로 물을 떠와서 마시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자궁경부염, 자궁염 등이 고질적으로 있었는데 그 증상이 없어졌고요. 피곤하면 자주 걸렸던 방광염도 없어져서 저는 꾸준히 물 마시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물 마시기를 실천하시고요. 물 마시고 일어난 변화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좋은 건강 정보가 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 소금의 효능에서 다시 뵙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